10조 발표를 맡은 서재윤입니다. 저희 조는 이제 RC 발전 기반 PWM 모터제 RC카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교육용이나 저비용 실습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MCU 없이도 안정적인 모터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 소자만을 이용해서 이 DC 모터의 속도와 기동 특성을 제어하는 회로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RC 트랜지스터 발진기 회로를 이용해서 이 PWM 신호를 먼저 생성한 뒤 저 신호로 DC 모터의 속도, 정지로 더 나아가서 후진까지 제어하는 아날로그 기반 RC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PWM이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PWM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도 이 모터의 속도나 LED 밝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어떻게 LED 밝기나 모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PWM은 이 하이와 로우를 특정 전압의 하이와 로우를 반복합니다. 스위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칭하고 그것을 이제 스위칭하는 시간을 조절하여서 평균 전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는 그 일일이 스위칭하는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평균 전력에 대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V를 넣어줬는데 25% 정도만 만약에 스위치를 킨다면은 모터에 있는 1.25V가 걸린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WM의 장점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저항을 달게 되면은 저항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이제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PWM은 하이와 로, 이 스위치를 껐다 껐다 완전히 껐다 켰다만 반복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듀티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듀티 사이클이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한 주기 안에 이 PWM의 신호가 얼만큼 하이를 주었는가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PWM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먼저 이제 이 삼각파, 발진기로 삼각파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듀티 사이클이 되는 이 DC 전압 하나를 만들어준 뒤 이 두 신호를 비교기에 넣습니다. 이 비교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 듀티 사이클보다 만약에 이 삼각파가 아래다 하면 하이 신호를, 위다 하면 로우 신호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듀티 사이클이 커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이는 길어지게 돼가지고 이 모터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이 듀티 사이클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로우가 길어지게 돼서 모터 속도는 자연스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발진기에서 나온 파형을 적분기로 먼저 삼각파로 변화를 한 뒤 이것을 이제 비교기에서 기준 전압과 비교를 해서 PWM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PWM 신호로 스위칭 회로를 구동해서 목도 속도를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진기 회로와 이제 비교기 회로, 이제 모터 제어 회로, 이렇게 세 가지 회로로 나눠지겠는데요. 저희 제안서에서는 이 발진기 회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진 회로는 이 BJT 기반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발진 회로입니다. 이건 이제 양쪽에 이제 대칭적으로 BJT와 이 커패시터를 단 뒤 어느 한쪽이 켜지면 나머지 한쪽은 꺼지고, 이쪽이 켜지면 나머지 한쪽이 꺼지는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발진을 하는 형태인데요. 커패시터의 충반정 현상을 이용해서 발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로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선형적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의 파형이 비선형적으로 나온다면 모터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점으로 듀티 사이클 가변의 어려움을 들 수 있었고, 또한 이 회로는 온도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회로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회로는 슈미트 트리거 비교기를 이용한 발진 회로입니다. 슈미트 트리거 비교 회로와 먼저 구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는 노이즈가 적은 똑똑한 비교기입니다. 일반 비교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 신호가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기준 전압 근처에서 이 입력 신호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 출력 전압은 이렇게 미친 듯이 하이와 로우를 반복하는 채터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끼게 되면 이후 회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일반 구조는 노이즈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슈미트 트리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전압이 하나가 아니라 이 언레벨, 업레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에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로우에서 하이로 가기 위해서는 언레벨의 기준 전압을 넘어야지만 하이가 바뀝니다. 만약에 이 하이인 상태에서 다시 로우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언레벨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업레벨 이하로 내려가야만 다시 로우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언레벨과 업레벨 사이에 있는 갭을 히스테리시스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갭에서는 이 입력 신호가 얼만큼 떨리던 간에 이 출력 신호는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회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기를 통해서 들어온 입력 신호를 적분기에서 삼각파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하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커패시터는 충전이 됩니다. 이 충전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출력 전압의 경우 이렇게 선형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로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커패시터가 방전되게 되면서 이 출력 전압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선형적인 삼각파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기와 적분기를 합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보았는데요. 이 구형파와 삼각파가 이게 빨간선, 파란선, 초록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정밀하고 선형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회로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고 꼽을 수 있겠는데 저희 PWM 회로는 이 정밀하고 선형적인 파형이 필요하기에 저희는 이 회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기와 적분기 이렇게 회로를 짜보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회로의 주파수를 또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조절하는 것을 원하여서 먼저 이제 식을 구해보았는데요. 이 회로 같은 경우 발진 주파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R3나 커패시터를 이 가변 저항이나 디지털 탭 스위치 방식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고 저희는 현재 이 피스파이스 회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